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2024년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트렌드, 자연스러움이 대세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 블로그의 진화.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내용까지 쭉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초안을 기반으로 더 구체적인 블로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안녕하세요. 퀀텀 클럽 여러분, 정상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무료 블로그 자동화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동화 시나리오는 핫한 키워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블로그 포스팅 초안을 생성해주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만든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은 반복적인 키워드 조사나 글 발행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전략적인 업무나 창의적인 기획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무료 시나리오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퍼플렉시티, 클로드, 플럭스와 같은 AI 툴을 활용해서 지금 인기 있는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선별하고 블로그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선정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AI가 초안을 만들어 주니까 매일 새로운 키워드와 포스팅 아이디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죠. 몇 번의 클릭으로 블로그를 매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오늘 영상을 통해 자세한 설정 방법도 안내해 드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 시나리오의 흐름입니다. 왼쪽에서 블로그 주제를 검색하고 검색어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리서치한 다음에 제목을 생성하고 블로그 글을 생성하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블로그 디자인을 레이아웃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죠. 그럼 결과물을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저희는 매일 새롭고 유효한 블로그 주제와 글 초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자동화 트렌드나 특정 분야의 인기 키워드를 기반으로 글 초안이 생성되어서 바로 블로그에 업로드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죠. 이 초안을 기반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치거나 이미 완성도가 높다면 그대로 게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키워드부터 글 생성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되므로 원래 한두 시간 걸릴 일을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게 되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 화면에서 왼쪽에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을 해서 Create New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시나리오 제목으로는 퍼플렉시티 클로드 블로그 자동화라고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블로그의 키워드를 가져올 겁니다. 블로그의 일종의 소스가 될 거고요. 핵심 키워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Perplexity AI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Creator Chat Completion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모듈을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지워주고요. 그럼 하단에서 퍼플렉시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ke an API 콜을 가져와 주시고 시작 트리거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해당 내용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플렉시티 API 콜을 가져왔으면 URL로 챗 컴플리션을 입력을 해줄게요. 이 URL은 우리가 퍼플렉시티의 API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는 챗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메소드는 포스트로 바꿔주고요. 원래는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을 해서 퍼플렉시티의 API 키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퍼플렉시티 API는 퍼플렉시티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왼쪽에 세팅 버튼에서 API 메뉴에 들어가시면 API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키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Save 버튼을 눌러주시면 퍼플렉시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body 안에다가 우리가 명령할 내용을 입력을 해줄게요. 이 명령할 내용을 잠깐 알아보면 첫 번째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퍼플렉시티 안에도 여러 가지 AI 모델이 있는데 그 AI 모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 3.1 소나의 라지 128K짜리 온라인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는 우리가 퍼플렉시티라는 AI와 실제로 주고받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유저가 되고요. 이 유저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로 실제로 블로그 포스트를 위한 주제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맥스 토큰이 있고요. 실제로 블로그 포스트를 위한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토큰을 가져올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많이 필요 없으시다면 이 내용을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내용인데,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굳이 지우고 싶다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OK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ake라는 플랫폼에서 Perplexity를 호출을 해서 AI가 내용을 검색하고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유는 AI 모델을 우리가 조금 큰 모델을 설정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쭉 가져오게 됩니다. 기술 혁신, 건강, 웰빙,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라이프스타일, 여가생활, 교육 및 자기개발, 사회적 이슈, 기타 트렌드, 이런 범주 높은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색어에 대한 쿼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정한 주제로 좁혀가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서 왼쪽을 클릭을 해서 클로드를 검색을 해보면 크리에이터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도 클로드의 API 키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세한 가이드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키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로 우리가 쭉 클로드의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은 현재 3.5 소넷 모델이고요. 3.5 소넷 모델을 활용하고 맥스 토큰은 8000으로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 메시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유저 컨텐츠로 텍스트를 가져올 거고요. 화면을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가져왔고요. 이 프롬프트부터 잠깐 보면 주어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블로그 주제 검색어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은 너는 AI다 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블로그 게시물 작성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매력적인 검색어로 변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디어에 Perplexity AI에서 제공하는 초이스, 메시지, 컨텐츠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Perplexity가 제시한 아이디에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검색어를 만들어 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제공하고 제공된 아이디어의 주요 개념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아이디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어와 문구를 찾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글쓰기에 적합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짧고 구체적인 검색어를 작성을 하고, 검색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아이디어에 가장 흥미롭거나 독특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추가 텍스트나 설명이 없는 단일 검색어 쿼리여야 된다. 응답에는 XML 태그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3개에서 7개의 단어로 구성하고 간결하게 검색어를 만들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검색 쿼리는 하나만 입력하고 영어로 작성하고 다른 정보나 데이터를 포함하지 말고 응답에 XML 태그를 사용하지 말도록 조건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침으로 주어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블로그 주제 쿼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를 OK를 눌러주고요. 이 이름으로 검색어 쿼리 생성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도 블로그 주제 연구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퍼플렉시티가 블로그 주제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클로드에게 검색어 쿼리를 만들도록 바로 2가지 AI를 이어서 자동화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기존에 퍼플렉시티에 갔다가 클로드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각종 여러 가지 AI들을 이동하면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트렌딩 블로그 토픽 2024 테크놀로지, 헬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제목을 가져왔고 영어로 만든 이유는 우리가 영어로 했을 때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어 쿼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퍼플렉시티에서 make API 콜을 만들어 오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블로그 데이터의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API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도 check completion, 메소드도 post. 자, 컨텐츠 타입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ody 내용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안에는 라마의 3.1 소나 그리고 라지의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이 라지보다 큰 모델은 휴지가 있는데 휴지는 가끔씩 좀 엇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정성을 측면에서 이제 라지 모델이 현재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는 바로 롤의 역할의 유저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롤의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요. 이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AI에게 사전으로 지침, 즉 명령을 미리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애야 라고 미리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블로그 전문 작성가다. 주제에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제공해달라. 이렇게 사전 지침을 내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명령할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로 주제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 주제는 클로드, 검색어에서 가져오는 주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내놓은 검색어 쿼리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조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최근 트렌드와 현황, 그리고 주요 이슈와 문제점, 전문가들의 견해, 향후 전망, 관련 통계 데이터 이런 포맷을 기반으로 만들어 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 서치 필터로 최신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의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데이터를 설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한 번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 내용에서 이 모듈에서 우클릭을 해서 컨텐츠 안에 텍스트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바디 에러가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주 단위로 핫한 토픽을 기반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퍼플렉시티가 연구를 해오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에 이제 블로그와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아까 퍼플렉시티 AI 모델에서 라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휴지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오랜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요.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총 5개 시테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이스 안에 메시지 컨텐츠를 보면은 이렇게 최신 트렌드와 현황, 건강과 헬스케어 트렌드, 주요 이슈와 문제점 이런 내용들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쭉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퍼플렉시티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한 내용을 한 번에 가져오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리서치하는 데에도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블로그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클로드에서 크리에이터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검색어 쿼리 내용을 클론을 해서 이렇게 모듈을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자, 리네임으로 제목 생성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모두 동일한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꿔야 할 내용은 이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이죠. 프롬프팅이죠.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프롬프트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가져왔고요. 자, 위에부터 프롬프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너는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유명한 블로거다. 너의 목표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블로그의 글을 읽고 싶게 만드는 제목을 만드는 것이 너의 목표다 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 방금 우리가 지금 반짝거리는 것처럼 퍼플렉시티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토픽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초이스 안에, 메시지 안에 이 컨텐츠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이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 제목을 만드세요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주어진 주제를 분석하고 핵심 요소 또는 주요 초점을 파악하고 주제의 어떤 측면이 잠재 독자에게 흥미롭거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질문, 대단한 문구를 만들고 숫자 사용되는 기법을 사용해서 더 매력적인 제목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간결하면서도 독자가 블로그의 글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라고 마지막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조건으로는 제목은 한글로 작성하고 응답에 XML 태그를 사용하지 마세요. 추가 정보나 설명 없이 블로그 제목만 생성하세요 라고 조건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매력적인 블로그 제목을 작성하고 응답은 제목만 제공하라 라고 가이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퍼플렉시티 데이터를 쭉 복사를 해서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게요. 메시지 안에 이 컨텐츠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줬고요. 자동화를 하나하나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 디지털 혁신의 3대 키워드, AI 폭발 성장, 의료 혁신, 그리고 숨겨진 그림자,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클로드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로거다. 한국어로 매력적인 블로그를 작성해야 된다 라고 가이데이션을 첫 번째로 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퍼플렉시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안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는 블로그를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작성할 때 도움이 되고요. 현재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키워드 입력 방법은 아래 댓글란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침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소개로 시작하고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이나 통계로 시작해라. 글을 통해 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라. 다룰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침으로는 체계적인 본문을 작성해라. 명확한 부제목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정리하고 각 단락을 하나의 주요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제공된 키워드를 본문 전체에 자연스럽게 포함하세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 또는 연구 사례를 포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세요.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화나 경험을 통합하고 이를 사용하여 진정성을 더하고 독자와 관계를 구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독자의 참여를 장려하라. 그래서 자극하는 질문이나 독자를 위한 간단한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독자를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전환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확한 결론을 작성해라. 글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독자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다음 단계를 제안하거나 이렇게 마지막 내용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복사를 해서 다음으로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듈을 통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올 겁니다. 자,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귀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제작자고 블로그를 기반으로 매력적인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타이틀이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저희가 이 블로그 제목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생성 모듈에서 컨텐츠에서 이 텍스트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XML 태그, 설명,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말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집중하라 라고 프롬프트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TTP 모듈에서
메이커 리퀘스트 모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챗GPT의 달리나 그런 기본적인 무료 버전의 AI가 아니라 현재 최고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 모델은 바로 플럭스 AI 모델이고요. 이렇게 리플리케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최고의 AI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익스플로어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 가지 AI 모델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는 이 블랙포레스트 랩이라는 회사의 플럭스 1.5 프로 울트라 모델을 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API 토큰에서 여러분들의 API 토큰을 크리에이터 토큰으로 발급해 주시고요. 다시 메이크로 넘어와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URL은 우리가 플럭스 AI 모델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리플리케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소를 활용을 할 거고요. 플럭스 1.1 프로 울트라 프레딕션 모델을 활용을 할 겁니다. 메소드는 포스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첫 번째 아이템의 이름으로 컨텐츠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JSON을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헤더에 authorization에 vario의 API 키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 API 키에 여러분들이 방금 발급받으신 API 키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키에 prefer와 value는 weight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body 타입은 low, 컨텐츠 타입은 JSON, request content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이 데이터는 JSON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풋 안에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미지를 호출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프롬프트 안에 클로드가 생성한 방금 제목을 생성했죠.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한 클로드 모델에서 컨텐츠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세요. 7번 모듈이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1:1 비율의 PNG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이 모듈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목으로 이 내용을 가져왔었습니다. 이 제목을 이미지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클로드가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기 위한 정확하게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올 거고요. 자,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왔죠. 이걸 복사를 해서 이 모듈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 플럭스 모델이 여기서 실행이 되면서 메이크로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올 거예요. 여기서 지금 러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AI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 올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지금 파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yes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이 지금 생성은 되었습니다. 아까 이미 생성이 되었고,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웃풋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의 이름을 블로그 이미지 생성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드 모드를 복사를 해서, 자, 이번에는 블로그 형식에 맞게 마크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마크다운 디자인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블로그는 형식이 있어요.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큰 글씨와 볼드체로 그리고 리스트 형식으로 블로그에 맞게끔 보기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클릭을 해서 프롬프트를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보면 너는 세계적인 수준의 마크다운 전문가다. 그래서 블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크다운 포맷을 만들어 오다. 마크다운 포맷을 만들어 오라라는 명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모듈, 즉 블로그 생성의 컨텐츠의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블로그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다음 조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특정 조건과 요구사항을 따라라. 출력에 XML 태그를 생성하거나 포함하지 말고 제공된 블로그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추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들을 쭉 보면은 이건 마크다운 포매팅을 만들어 오기 위한 조건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데이터에 제공된 정보만 사용하고 추가 컨텐츠를 추가하거나 기존 컨텐츠에서 서식을 벗어난 내용을 추가하지 말라. 그래서 추가 댓글이나 설명 없이 깔끔한 형식의 마크다운 버전의 블로그 데이터를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오토얼라인 세이브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럼 마크다운이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크다운을 실제로 우리가 이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자, markdown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markdown to HTML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첫 번째 데이터에 마크다운 디자인에 컨텐츠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이제 HTML로 바뀌게 될 거고요. HTML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구글 덕스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터 도큐먼트로 가져와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커넥션을 연결해 주세요. 이 커넥션은 저희 가이드에도 있으니까 저희 컨텐츠 채널에서 구글 연동 가이드, 메이크 연동 가이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임으로는 우리가 블로그 테스트. 자, 첫 번째 네임으로 우리가 이 블로그 제목 생성해서 컨텐츠,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완성될 거고요. 이 컨텐츠 안에 markdown HTML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로케이션엔 여러분들의 로케이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테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오도록 하고요.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구글 덕스 블로그 생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덕스에서 인서트를 해보시면은 insert an image to a document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동을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동이 쭉 진행을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by 매핑을 해주시고요. 도큐먼트 아이디로 방금 구글 덕스 블로그 생성의 도큐먼트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insert an image에 by appending to the document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URL에 블로그 이미지 생성에서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 아웃풋 링크를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끔씩 에러가 뜨면 다시 한번 OK를 눌러주세요. 자, 오토라인 세이브. 자, 다음에 이 이미지 모듈을 이미지 입력. 자, 이미지 입력.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모든 준비는 끝났고요. 자, 여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데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자, 결과를 보기 전에 잠깐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자동화를 통해서 편리함을 느끼셨다면 저희 퀀텀 점프 클럽의 엠버서더 멤버십이나 저희 VOD 강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엠버서더에서는 매주 프리미엄급 자동화 시나리오를 무제한으로 받아볼 수 있고 전용 워크숍과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 너무 이 AI 자동화, 메이크 자동화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VOD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AI 메이크 자동화를 처음부터 배우실 수 있으니까 더 복잡하고 강력한 자동화를 구현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고려가 되신다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프리미엄 자동화 시나리오와 VOD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 내용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됐고요. 이 내용에서 링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2024년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트렌드, 자연스러움이 대세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 블로그의 진화,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내용까지 쭉 가져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초안을 기반으로 더 구체적인 블로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무료 블로그 자동화 시나리오를 통해 매일매일 손쉽게 컨텐츠를 확보하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동화를 통해 블로그 운영 프로세스를 단순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AI 자동화 팁과 시나리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